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화이자 테마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대응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대한과학과 신신제약 두 종목뿐만 아니라 어떠한 테마주들이 있고 또 이 관련 테마주들이 어떠한 시나리오를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핫 이슈가 바로 이제 미국 쪽에서 화이자 제약 쪽에서 만든 백신이 효과가 높다, 90% 이상의 효과를 기록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급등을 했고 우리 시장도 나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많이 좀 잠잠했었던 컨택트 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 관련된 테마가 다시 한번 좀 연결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대한과학과 신신제약이 있는데, 그럼 이제 화이자 테마주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우선 먼저 보고,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일단 직간접적인 부분에 수혜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화이자 쪽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쪽, 녹십자, 동아소시오 홀딩스, 일신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움직였었던 종목이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그 화이자 백신을 이제 유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유통을 시키는데 영하 마이너스 70도 이상으로 환경을 만들어놔야 그 화이자 백신을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GST, 투비소프트, 세움메디칼, 대한과학, 서린바이오, KPX 생명과학 등이 있고요. 이 콜드체인을 비롯해서 이 콜드체인에 대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하는 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인 신신제약, 대화제약, 라파스 등이 올랐다. 그래서 굵직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업종으로 이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콜드체인 쪽의 대한과학과 마이크로니들 쪽의 신신제약을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컨택트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여행, 항공, 그리고 유통, 면세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국내 쪽으로 보면 화장품 등등등. 여기에 이제 유동성적인 부분으로 금리를 많이 계속 인하를 해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인상을 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금융주들, 은행, 보험, 증권주들까지도 좋은 흐름들을 보이게 했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다 라고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이제 화이자 제약이 이제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임상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에 완성이 돼야 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은 흐름들을 역시나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화이자 제약이 긍정적인 이런 임상 실험을 어느 정도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다른
화이자 제약 말고 다른 쪽 있죠. 긴급 승인을 뭐 한 2개 정도에서 3개 정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화이자 제약이 특별하게 다른 제약보다, 다른 업체보다 지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화이자 제약만큼 뛰어난 그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업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3상 임상이 완성이 되는 전까지도 역시 기대감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이제 효과가 이 화이자 제약보다 더 높은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하게 이게 확실한 부분으로 결론이 맺어진 부분들이 아니라 뭐 기대감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빠르게 형성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이 지금 단기간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못해도 내년 한 1, 2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투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3상 임상 관련된 부분의 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화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쪽, 뭐 모더나 쪽도 그렇고, 뭐 존슨앤존슨, 최근에 임상 실험을 중단한 부분도 있죠. 관련된 부분, 또 렘데시비르나 기타 등등등 업체들에 대한 제품들도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종목에 대한 차트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보시면 이제 대한과학이 뭐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어제 이제 금요일날 하락한 것만 부분을 뺀다라고 하면 지금 뭐 11월 9일날 9%, 그리고 10일날 상한가 12일날 21%,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5, 60%가 상승을 했고 12일날은 마이너스 8%로 까지 하락을 하다가 종가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3일, 4일 동안 이제 한 50%가 올라간 그런 5, 60%가 올라간 부분인데, 뭐 하루 정도 조정을 받았던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도 이제 하락을 했죠. 이때는 뭐 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효능도 높지만 이 관련된 부작용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움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종가상 마이너스 22%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뭐 아직 추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면 못해도 한 12,000원 정도 선까지도 하락을 할 수가 있지만, 뭐 이 12,000원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추이는 상방 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이 정도 시점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제 장대 양봉 2번 나왔을 때 이 시점 부근까지만 유지가 돼도 뭐 완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있게 본다라고 하는 12,000원 정도 선까지 12,500원 정도 이하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도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 17,000원, 18,000원, 19,000원, 뭐 2만원 정도 선에서 뭐 계속 이 앞선에서 이제 매물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2만원 선까지에 대한 매물만 잘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또 한번 이제 상승은 한 뭐 25,000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로 니들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를 한번 가긴 했지만 이틀 동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해서 뭐 시장에선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얼마만큼 이제 또 관련된 기술이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체를 한다라고 해도 뭐 완전하게 얼마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 이 마이크로 니들 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뭐 더딜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장대 양봉 하나 나왔고, 그리고 뭐 이 장대 양봉 하회되지 않은 가격대만 유지가 돼도 역시 뭐 그대로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틀간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은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그 구간이다. 못해도 한 9,000원 이상에서만 계속 유지가 돼도 단기적으로 11,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 좀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만 돌파를 하면 예전에 15,000원 정도 선까지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 15,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한 2만원 이상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17년부터 계속 박스권으로 갇혀 있었던 부분이라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00원이 단기적으로 하회하지 않는 시점과 그리고 12,000원과 13,000원 정도의 매물을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지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이제 가격을 좀 정해드리자면 한 11,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워낙 이제 파이자 제약에 대한 효과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된 이슈로 돈이 몰리고 있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워낙 또 이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면 또 워낙 이제 투기적인 성향으로 좀 변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고점 놀이를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